30대가 되면 이별도 덜 느끼는 줄 알았는데 10대, 20대 때 처음 해보는 이별도 아닌데 더 묵직하게 다가와 이상하게 큰 타격감을 주는 헤어짐이 생기더라고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렵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면서 내 스스로 상처 주는 일을 자처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생활해보자는 마음으로 수십 가지의 방법을 나에게 적용했고 지금은 이별 극복 후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방황하며 알게 된 이별 극복에 좋은 방법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헤어지고 아파하시는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길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전 남친이 얘기를 하자고 말하는 순간 헤어짐이 다가왔구나 라는 직감을 하게 됐는데요. 직장인이다 보니 마지막 만나는 날을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일주일 정도 걸려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저는 대화를 나누자고 말하는 날이 다가오지 않기를, 그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등등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음날은 연락 오지 않을까부터 남자들은 언제 재회의 신호를 보내지 등등 재회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찾아보고 핸드폰 화면만 수도 없이 켰다 껐다를 반복했고요. 심지어 밤에는 유튜브에서 재회 주파수를 틀어놓고 자는 날도 많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진 거다, 남자친구와 나는 다시 잘 될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기다리는 거에만 팔려서 밥도 먹지 않고 일터에 갔어도 일을 하기보다는 재회하는 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렇게 채우며 지냈는데요. 한두 달을 밥맛이 없다고 먹지도 않다 보니 위가 부어서 길에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요가도 모르는 제게 친구 한 명이 싱잉볼 클래스를 가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잉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복부, 가슴, 머리, 앞, 뒤로 신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에게 울림이 생기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인데요. 남들에게는 울리는 그 볼이 제 어느 한 곳에서도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인지가 되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이미 헤어진 사이를 붙잡고 나 혼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들이요. 그때 현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나는 혼자구나. 같이 미래를 그릴 사람이 잠시 떠난 게 아니라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구나.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끝난 사이다. 그렇게 헤어짐을 인정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시끄러웠던 머릿속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 저에게는 한 가지 힘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기다림으로 과거를 붙잡고 있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려 노력해야겠구나 말이에요. 이렇게 헤어짐을 인정하고 나니 내가 살아가기 위한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을 할 때도 집중하는 힘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남들에게도 보이니 새로운 기회도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별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힘을 길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자책하지 말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릴 적 10대, 20대 때 헤어지고 나면 친구들한테 나 헤어졌다, 나와서 술 마시자, 어디 가자, 예쁜 곳 가서 나랑 사진 찍고 놀자 등등 이렇게 말하는 게 꺼내기가 쉬웠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하고 남친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다 보면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는 물론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연애라서 그런지 타격감이 꽤 있었고 더군다나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쪽팔려서 싫기도 했어요.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알려드린 방법처럼 제가 헤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난 뒤에 스스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지고 나면 나는 어떤 점을 잘못했을까? 사귈 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우리 지금 헤어지지 않았을까? 등등 나 스스로를 내려깎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고 생각에 꼬리를 물어 깊게 들어가 저 자신을 동굴로 넣어놓기도 해요. 근데 저 인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런 시간 많이 가져봤겠어요. 내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면 밥 안 먹고 속 버리고 또 병원 가고 그런 일에 반복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하는 포인트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았지? 어떤 점이 끌려서 만났지? 근데 이 사람과 내가 서로 맞지 않았던 부분은 뭐였지? 우리가 헤어질 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지? 등등.
MBTI NF 기질이라 감성 충만하고 감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성적으로 내 스스로 연인 관계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을 싫어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일반 연애와 다르게 결혼 전제가 붙어있는 연애다 보니 서로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고, 이렇게 결혼 전제로 하는 연애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여지껏 연애와는 달랐는지 좀 짚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상대방도 미래에서 보는 포인트가 달랐고, 나 또한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구나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사귀다 보면 어느 부분이 포기해야 되는지 구분 안 될 때도 생기잖아요. 감정 교류가 일어나는 사이다 보니. 근데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성적인 포인트로 바라보니 나 자체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친구들과 술을 먹고 하루하루 돌아오는 시간은 너무나도 공허해서 나 혼자 있을 때 소용돌이 치듯 감정이 휘말려 올 때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생각을 정리하며 지내다 보니 큰 공허함보다는 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도 정리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별 후를 돌아봤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욕심도 생기게 만들어준 방법이라, 많은 분들이 자책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변화를 줘라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나 자신을 잘 알아간다지만 어느 순간 단조로워서 방심하며 좋았던 때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에 내가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못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보고, 내가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여행이었고, 두 번째는 미뤄왔던 걸 배우자더라고요. 여행이야 연인 사이에도 갔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저는 지금껏 다니던 여행과는 다르게 웰니스를 모토로 하는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다녀와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호회나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당시에 주변에서 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정말 새롭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필요했고, 제가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 자체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생각했던 대로 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면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나 스스로도 나를 가꿔야겠구나,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들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후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 지내다 보니 여행으로 가서 건강하게 채워진 마인드와 새로운 마음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별하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제로 했던 연애가 끝나고 나서 아픔의 시간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달라진 제 자신을 바라보니 이 시간이 값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별의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초반에 했듯이 재회의 방법은 물론 자책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아프다고 해서 기존의 저처럼 친구들을 불러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런 것들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돌이켜봤을 때 나 이렇게 살걸, 이런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제가 2년 동안 해보면서 저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직업도 선택할 수 있었듯이 인정을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 새로운 변화를 주다 보면 스스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생겨 삶이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보다 나를 가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나니까요.